이재명 대통령이 됐을 때 지금처럼 탄핵 얘기가 나올지 아니면 그런 얘기 없이 임기를 잘 마칠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해요. 질문 하나만 해요. 당연히 반대들이 어떻게든 이재명 내리려 하지. 그 말은 계속 있어요. 그래도 끝까지 가긴 하나요? 임기를 마치기는 해요? 임기 못 맞춰요. 질문 드릴게요. 선생님 이제 탄핵이 됐습니다. 올해 이 탄핵된 이후에 구분이 조금 어떻게 흐름이 될지. 시끄럽죠, 우선은.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. 또 그거에 대해서 반란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또 국민들의 조용하지는 않다. 시위가 이어지고 하나로 뭉치지는 거는 보이지 않아요. 하나로 뭉쳐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통령이 될지 이제 나오잖아요. 이제 나오면 그걸 반대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또 그것 때문에 시끄럽다, 조용할 날이 없다 이렇게 보여요. 이제 뭐 어쨌든 결과가 나왔으니까는 이재명 대표가 5월 달에 아니면 6월 첫째 주 초에 이제 진행될 대선에서 문제 없이 당선이 될지. 우선 6월 첫째 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. 봤을 때 5월 달은 너무 빠르고 뭐 그게 개월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6월 첫째 주쯤에 될 것 같고 대선이 되진 않을까. 대선 될 거예요. 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로 가고 있고 대선이 돼도 나라가 좀 조용해야 되는데 대선이 돼도 또 문제예요. 대선이 돼도 여전히 시끄러워요.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뭐 대선이 되고 나서 이렇게 뭐 자리를 잘 잡고 좋은 일이 좋게 생기면 괜찮은데 그렇게 좋은 일이 많아 보이지는 않고 안 좋은 일이 계속 터지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. 계속 안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거 때문에 좀 이제 말도 많고 계속 관제수 구설수는 계속 따라다닐 겁니다.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설 때 장관 세팅이라든지 이게 쉽게 진행이 되지 않아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. 네.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을 때 정부 세팅이 무난하게 진행이 될까? 100% 되죠. 100% 바뀌죠. 100%. 그러니까 내 사람으로도 바뀌고 내가 생각했던 사람으로도 바뀌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써야죠. 그래서 좀 바뀔 것 같아요. 지금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잖아요. 본인이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갈아야죠.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최대 발휘할 수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주권이잖아요.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경제가 굉장히 바닥이에요. 바닥 정도가 아니죠 지금. 그러면은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서 이게 어떤 정상적인 원래의 궤도로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? 금방은 아니죠. 안 되죠. 당연히 바로 되기는 힘들고 그래도 밀고 갈 것 같아요. 밀고 가요. 잘 되지도 않아도 본인이 밀고 가요. 내 생각대로.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두 번째로 궁금한 게 이재명 대통령이 됐을 때 지금처럼 탄핵 얘기가 나올지 아니면 그런 얘기 없이 임기를 잘 마칠 수 있을지 이것도 궁금합니다. 질문 하나만 해요. 당연히 반대들이 어떻게든 이재명 내리려 하지. 그 말은 계속 있어요. 그래도 끝까지 가긴 하나요? 임기를 마치기는 해요? 임기 못 맞춰요. 계속 아까 제가 계속 관제수도 있고 구설수도 있다. 구설수는 뭐 어차피 뭐 정치하시는 분들 누구나 다 갖고 다니지만 관제수가 계속 끌어다녀서 쉽지는 않다. 그 자리에 올라가기 힘들게 올라갔고 어차피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가 있어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나 힘들진 않을까. 힘들 것 같이 보여요. 끝까지 가는 거는 힘들대요. 끝까지 가는 건 힘들어. 그럼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다. 한 몇 년 차에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와서 임기가 맞춰지고 몇 년 차라고 얘기하기가 애매해요. 왜냐면 시작과 동시에 또 여기도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. 시작과 동시에 좀 몇 개월 지나서부터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뭐가 되지를 않으면 또 그렇게 시끄러울 수 있다. 그게 1년, 2년이 아니에요. 몇 년은 조용한다? 그것도 아니에요. 지금 올해 자체가 나라 국운 자체가 다들 힘들다고 그랬고 경제적이나 아니면 뭐 작은 회사든 큰 회사든 지금 다 안 좋잖아요. 폐업하고 문 닫고 이러는 상황을 빨리 뭐 자리를 만든다, 자리를 빨리 회복시킨다 이러면 상황이 바뀔 수는 있어요. 정말 이재명이가 딱 봐서 반짝하고 바뀌면. 근데 그렇지 않은 한은 계속 힘들 것 같이 보이고 내려와야 된다라는 말이 저는 임기 채우기 전이 아니고 시작하고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. 시작하고 뭐 바로 내일 이거는 아니고
몇 개월 후부터는 시작하지 않을까. 1년째 가지 않고 나올 것 같아요. 맞아. 그런 게 보여. 1년도 채 되지 않아서부터.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 얘기할 때 이제 지금은 이제 내려오셨지만 얘기할 때는 그게 하루아침에 지금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. 지금 몇 년 사이에 계속 그렇게 이분도 똑같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. 근데 이제 내려오시는 거는 언제쯤 내려오냐 이게 그 문제잖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내려오지 않으려고 그 자리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이분도 한 1년도 좀 넘고 2년쯤 되면 그러지 않을까. 개월 만약 연수를 얘기하자면 그 정도 보여요. 내년부터. 네.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사실 계속 얘기 나왔던 부분이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좀 힘든 시간들을 겪었는데 이재명 정권이 세워졌을 때 정치 보복이 시작이 될지. 이분이 사실 정치 얘기는 저는 사실 하고 싶진 않은데 본인의 단점을 남들이 알고 있잖아요. 남들 단점도 다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좀 방패막을 쓸 수 있는 게 보여요. 자신의 단점을 가리기 위해서 상대방의 단점을 내세워가지고 네. 마치 보복처럼 보이는. 네.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뭐 보복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나를 감싸기 위해서 상황이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. 그리고 정치적 보복은 있어요. 딴 데 뭐 당이라 그래야 되나요? 당 싸움이라 그래야 되나요? 그런 거는 그걸로 인해서 이제 네 편 내 편이 다 갈라지겠죠.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갇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. 네, 끝까지 싸울 것 같아요. 끝까지 그건 하실 것 같아요.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자비는 없대. 자비는 없다 이러시는데 자비는 없다. 끝까지 내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밟아야죠. 끝까지 갈 것 같이 보여요. 어쨌든 미국과의 관계, 중국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는데 이재명 정권과 트럼프 요 관계가 부드럽게 갈 수 있는지 두 사람의 궁합은 좀 어떨까요? 저기가 무슨 두 분의 사주를 드릴까요? 네. 이재명 씨는 1964년 용띠시고요. 이재명. 네. 그리고 트럼프는 1946년. 스타일이요? 띠로 봐서는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. 좋지 않다고. 네. 둘이 띠로 봐서는 상충살이에요. 상충 있어요. 뭔가 의견이 충돌이 날 수가 있다는 거죠. 의견이 충돌이 났을 때 누가 우위를 잡을 수 있을지. 이재명 대표가 말을 잘하잖아요. 이재명 대표가 제가 봐서는 뭔가 대화를 하거나 이러면 좀 주권을 위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. 이제 트럼프하고 얘기해서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100%다 이루어지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기울지 않을까. 어느 정도는 기울어요. 국익 차원에서는 좋은 일이네요.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대화가 잘 안 됐잖아요. 이재명 대표 대화를 할 기회가 없었죠. 그런 거예요? 근데 이재명 대표하고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. 오케이요, 둘이 잘 맞아. 이거는 아니에요. 목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양보가 없어요, 둘 다. 양보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거기서 조율을 조금 하게 되면 이루어지지 않을까. 그러면 한 가지 더, 저희가 중국을 또 무시할 수 없잖아요.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과의 그 궁합. 네. 1953년 6월생으로만 나옵니다. 여기 또 뱀띠네요. 그러면 이재명과 트럼프, 이재명과 시진핑 이렇게 봤을 때 어디와 더 합이 좀 맞은? 사실 이재명 대표는 아무랑도 섞일 수가 없어요. 아무랑도 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, 사실. 다 자기가 말이 맞고 내가 우선이고 이렇게 융화가 되기는 쉽지 않다.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. 트럼프랑도 얘기를 하면 뭔가 그냥 대충 이렇게 좀 맞춰가려고 하는데 이재명이 원하는 대로 다 되진 않아요. 근데 이재명이가 계속 이재명이가 그러네. 이재명 대표가 굽히지 않는다는 얘기죠.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같이 상호 관계가 되는 거는 좀 쉽지 않다. 미국과의 관계, 중국과의 관계가 좀 삐그덕거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? 네, 있어요. 쉽게 되진 않는다. 근데 이게 뭔가 교집합이 돼야 되잖아요. 교집합이 안 돼요, 잘. 각각 따로따로.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교집합이 돼야 되는데 교집합이면 이렇게 반해서 반 정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반이 안 돼요. 좀 이렇게. 그러니까 양이 50%다 이러면 10%밖에 안 된다는 거죠. 융화되는 게. 그렇게. 네.
그리고 중국 가도 중국에 그래도 트럼프보다는 중국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요. 그러면은 지금 이 바닥인 경제가 올해 내년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점점 상승이 될지 아니면 이 바닥인 채로 쭉 그 평행으로 갈지 이 사람들이 이 숨통이 조금 더 조금씩 트이는지. 대통령 자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틀리잖아요. 네. 이재명 대표가 돼서 정말 잘해야 돼요. 안 그러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. 근데 이제 조금 나아지기 위해서 당연히 한 나라의 아버지가 되시면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겠죠.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린 것도 있지만 너무 본인 의지대로 밀고 가지 말고 좀 폭 더 넓게, 더 넓고 깊게 생각해서 뭔가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어요. 그렇지 않으면 더 힘들어진다. 앞으로 뭔가 이렇게 잘 하지 않으면 국민들 다치는 일이 더 많아요. 그 다치는 일이 뭐냐면 나라가 잘 돼야지 내가 경제가 살면서 먹는 것도 먹고 생활하는 게 더 좋아지는데 아예 옛날로 가야 점점 이제 하락시대가 되면 힘들어지니까 저는 만약에 대표님이 뭔가 되신다면 좀 깊고 넓게 생각을 해서 내 자신이 아닌 나라를 위해서 좀 애써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윤석열 정권이었을 때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이태원에서 젊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산불에 비행기 사고에 뭐 이런 큰 사고들이 좀 많았는데 앞으로 이 5년 이재명 정권일 때 뭔가 그런 국민들이 크게 슬퍼해야 될 만한 일들이 어떤 게 좀 지금 불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. 물 때문에 난리 나지 않을까. 또 태풍 이든지 그리고 요즘 뭐 신골이라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뭐 땅꺼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가 무너지는 게 보여요. 땅꺼짐도 땅꺼짐인데 뭐가 크게 무너지는 게 보이거든요. 높은 건물이라고 해야 되나? 건물을 짓다가 넘어지는 건지 건물을 다 져서 그런지 건물이 조금 무너지면서 좀 큰 사고가 생기지 않을까. 앞으로 사실 뭐 웃는 날보다 우는 날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. 그 우는 날로 바꾸려고 그러면 우선 내 스스로 많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. 나라 때문에 안 되고 나라로 인해서 뭐가 안 되고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위기를 이겨낼지를 방향을 틀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